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좀 핑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일이 바쁜 나머지 이거 신경을 못 써드린 점 죄송하고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내용 올릴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해볼 거냐면요. 네, 바로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전기 음성도란 단어는 화학 분야를 배울 때 쓰는 기본적인 단어인데 중등 과정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고등 과정 가서 배우는데 이 내용은 중학생이 어느 정도 뭐 기본 화학적 지식이 있다면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쉽고 알면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전기음성도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짝, 아주 살짝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기음성도라는 게 사전에서는 어떻게, 아니면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던데,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죠. 자, 어떻게 나오냐면, 원자나 분자가 화학 결합을 할 때 다른 전자를 끌어들이는 능력의 척도. 뭔가 이해가 되죠. 쉽게 말하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어떤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을 한번 찾아보면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 공유결합이 나오네요.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가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 뭔가 예, 이 단어 때만 봐도 그냥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뭔 뜻이야? 뭘 끌어당겨?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전자 그리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 전기 음성도란 뜻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상대값이 무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할 때 전자를 끌어들여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의 척도. 여기 또 새로운 단어 나오네요. 근데 새로운 단어라기보다는 중등 화학 이론을 알고 계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자 내 원자가 그 원자의 결합에 관여하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전기 음성도라 한다라고 여러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다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음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결합에 관여하고 있는 전자란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 뜻이 설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사전에 나오는 표인데요. 전기 음성도에 관련된 표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주기율표죠. 그 지구상에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는 주기율표에 어떤 숫자들이 써 있죠. 보이시죠? 제일 흔한 요 탄소, 탄소는 2.55, 3.04, 이런 게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전기 음성도의 그 값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주기율표입니다.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뭐라고?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표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기음성도를 알려면 간단하게 원자 구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원자를 모르고 어떻게 원자 안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성질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원자 구조는 다른 사이트도 많고 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원소 중에서 원자 번호 3번 리튬 원소의 원자 구조를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알갱이들 표시했죠. 이 작은 입자, 보통 솔입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소립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 뭉쳐 있고 주변에 파란 소립자가 돌고 있다, 뭐 회전하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파란색 입자입니다. 이 파란색 입자는 뭐 어떻게 표현하면 뭐 마이너스 전하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뭐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과서는 뭐 마이너스 전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문제집에서는 전자라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 다르니까. 근데 거기서 거기라는 의미 그냥 쉽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입자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바로 이 전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이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들은 결합을 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고요. 원자들은 어떤 결합을 하냐? 이걸 모르신다면 공유 결합에 대해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공유 결합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따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아니면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저는 꼭 제 것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볼수록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넓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적극 권장합니다. 예. 다른 영상도 보시고 제 영상까지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죠. 아무튼 검색해 보시고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어떤 걸로 이제 예시를 들 거냐면 바로 수소기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고요. 가장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기체니까 이 기체 또한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볍겠죠. 네. 이 기체들이, 이 수소가 어떻게 결합을 하냐? 우선 수소 원자를 간단히 표현하면 요 해간에는 양성자, 플러스 전하, 쉽게 말하면 더하기 전기 힘이 들어있는 양성자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핵 주위에 전자 하나가 회전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수소 원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소 원자들은 요 전자가 돌고 있는 곳에 궤도라고 그러죠. 이 궤도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비어 있죠. 원자들은 이 비어 있는 것을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는 나와 같은 수소 기체들밖에 없다. 이런 가정을 할 경우 다른 원소가 있으면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수소만 있다는 경우 서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위해서 서로 빈자리 하나씩 있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남한테 주는 게 아닌 서로 남한테 주지 않고 서로 같이 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를 기호로 화학식으로는 H2라고 표현하고 이때 결합하는 방법은 공유 결합, 즉 같이 전자를 사용해서 결합한다고 하여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유 결합 뭐 여기까지는 이해될 겁니다. 그래 뭐 같이 쓰는구나. 안정화되기 위해서 이 말은 수소 기체는 즉 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분자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유 결합한 이 두 개의 전자들은 당연히 두 원자 사이의 중간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이 공유한 이 전자 쌍들이 어느 쪽으로도 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서 힘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른 물질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염화수소라는 물질이 있다 칩시다. 뭐 이 염화수의 특징은 뭐 나중에 뭐 따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염화수소는 염소랑 수소가 결합한 겁니다. 즉 먼저 수소부터 그리면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 구조가 수소고요. 그 다음에 염소입니다. 염소는 전자가 꽤 많죠. 원자 번호 17번입니다. 그 말은 양성자 17개, 전자를 17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염화수소입니다. 당연히 핵 안에 그
더하기 힘을 가진 양성자 말고 아무 성질도 없는 중성자도 17개 존재하지만, 네, 대부분의 염소들은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자, 둘이 지금 염소와 수소밖에 없다 상상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염소는 요 지금 세 번째 궤도, 이 세 번째 요 전자들이 돌고 있는 공간에 원래 8개의 전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8개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죠. 즉 빈 곳이 하나 발생합니다. 즉 이 염소는 불안정한 상태고 수소 또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서로 전자 빈 곳이 한 곳씩 존재하게 되니까 서로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2개가 있는 꼴이고요. 염소 입장에서는 18개가 있는 꼴이 돼서 서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염화수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살짝 고민해 보면, 자, 지금 공유결합한 요 전자들, 나머지 전자들은 공유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염소에서 하나, 수소에서 하나 전자씩 공유결합해서 서로 그 전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아까는 수소랑 수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소랑 염소입니다. 즉 원소의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다. 그 말은 힘의 세기도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쌍둥이도 힘이 다릅니다. 그쵸?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근데 다른 친구, 같은 사람이지만, 네, 친구가 달라지면 힘의 세기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힘의 세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염소가 더 힘이 셉니다. 여기서는 염소가 더 힘이 셉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측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염소 힘이 더 세다는 얘기는 염소가 지금 전자를 공유하고 있지만 자기가 더 갖고 싶을 겁니다. 왜?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공유한 2개의 전자가 이 두 원자 사이에 가운데 배치하지 않게 되고 염소가 더 힘이 센 나머지 염소 쪽으로 좀 더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뺏은 게 아니고요. 살짝 끌어당긴 겁니다. 자기 쪽으로. 수소 입장에서는 같이 사용하기로 해놓고 염소한테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손해보겠죠. 같이 쓰고는 있지만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들이 조금 더 염소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좀 치우쳤기 때문에 수소는 아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마저 살짝 멀어진 효과가 되니까 이 원자 안에서는 수소 원자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힘이 감소되고 저절로 어쩔 수 없이 플러스 전하의 힘이 강해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염소 입장에서는 처음에 아무 성질이 없었다가 중성이었다가 정기적으로 전자를 수소걸 살짝 당겨오니까 조금 더 전자의 힘이 강해지겠죠. 양성자보다 전자가 더 많아지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힘이 더 강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돼야 되지만 전자의 공유한 전자쌍이 살짝 이렇게 치우쳐지면서 정기적 힘의 밸런스 균형이 살짝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화학적 성질이 어떤 원자와 결합하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라는 학자가 그 원소들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아까 그만 끌어당겼죠? 힘이 세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 힘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서 계산한 게 바로 이 전기음성도라는 값입니다.
이 전기음성도라는 숫자 지금 보이시죠? 예, 상대적인 값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원소와 비교했을 때 몇 배 정도 전자를 끌어당긴 힘이 강하다 이런 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니까 단위도 없습니다. 뭐 1.54g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단위도 없고 그냥 숫자입니다. 참고로 그냥 간단하게 칼슘은 지금 전기음성도가 1이죠. 전자를 뭐 1만큼 힘으로 당긴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히 비교할게. 여기 보면은 여기 플로린 보이시죠? 네, 플로린이 3.98입니다. 약 4라고 칩시다. 네, 즉 두 가지 원소가 가까이 있다, 공유결합했다, 그냥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공유결합했다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플로린이 칼슘보다 전자를 끌어당긴 힘이 약 4배 더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시면 이 전기음성도 값을 외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외우셔서 문제를 풀고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보통 1번부터 뭐 20번까지 정도의 전기음성도 값을 외워서 이렇게 계산하고 문제 풀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는 지금 폴링이라는 학자가 이 표를 만들 때 기준을 둔 원소가 있습니다. 바로 플로린입니다. 발음이 좀 정확하면 플로린이죠. 플로린. 자, 플로린인데 지금 이 힘을 3.98로 정했는데 이 3.98 이렇게 소수로 애매하게 정하다 보니까 다른 값들도 다 애매해지죠. 네,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니까.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는 이 플로린 값을 4로 정해놓고 다른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 값을 다 수정해 놨습니다. 좀 이렇게 외우기 쉽게. 그래서 뭐 산소는 3.44지만 얘는 3.5, 질소는 3, 뭐 탄소는 2.5 이렇게 다 수정해서 나타난 표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거나 뭐 문제집에 있거나. 이거는 사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플로린을 3.98로 정해서 기준을 두고 상대적 값을 표시한 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로 정한 뒤에 상대적인 전기음성도 값을 정한 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교재는 4.02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기음성도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좀 천천히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난이도 있는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도전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은 이산화탄소의 모습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금 여기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붙어있는 게 이산화탄소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요 네모칸 쳐진 부분이 바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산소 입장에서는 지금 바깥에 빈자리가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2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탄소 원자 들어있는 전자 2개를 공유하면 자기는 안정감을 취하게 되고, 탄소 입장에서는 지금 4개밖에 없죠. 바깥에 빈자리가 4곳이 더 있기 때문에 전자를 두 곳 더 땡겨오면 공유결합 이렇게 하면은 다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랑 지금 분자죠. 즉 분자 안에서도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전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 산소와 탄소, 원소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한 전자쌍이 산소랑 탄소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보통 아까 표가 지금 3.98로 됐지만 그 4.0으로 플로린을 정해서 측정한 값을 보여드리면 산소는 3.5, 탄소는 2.5라고 합니다. 계산 결과. 즉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긴 힘이 상대적으로 탄소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이 공유 전자들이 산소 쪽으로 이동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소는 상대적으로 탄소에 비해서 마이너스 전하 힘이 강해지게 되고, 탄소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힘이 강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자 내에서 이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분자 안에서 부분적으로 플러스임 마이너스임이 강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음성도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죠. 전기음성도 그렇다면 뭐 전자를 왜 끌어당기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기음성도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네, 전기음성도 사전적 뜻을 다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자나 분자가 화학결합을 할 때 전자를 끌어당겼죠. 그게 전기음성도고요. 공유결합을 했을 때입니다. 즉 이온결합이나 뭐 다른 결합일 때는 굳이 전기음성도를 계산하지 않는다. 네, 뭐 해도 상관없고요. 네, 해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주로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에서 이 전자를 끌어당긴 정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게 전기음성도라는 거 기준은 이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자를 끌어당겨서 상대적으로 끌어당긴 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의 힘이 강해지죠. 즉 음이온처럼 그런 느낌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음이온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음이온과 같은 효과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결합에 관여하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 않은 전자를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